근대 한국 사회의 두 번째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아구 수용과 학문의 발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조금 이렇게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동영상은 없는데 우리가 형성평가를 미리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아구 수용과 학문의 발달 동영상 내용으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짧은 내용입니다. 중요하지만 좀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조금 여기가 이제 또 한필이면 대단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로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학습했던 내용 마무리하는 그 대단한 마무리하는 그런 형성평가 내용을 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듣고 반드시 형성평가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 유학을 수용하고 유학서를 편찬한 목적을 말할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유학,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편찬한 목적을 이 왕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일신라와 발해 유학의 발달 내용을 정치 이념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정치,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유교 또한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학의 수용과 역사서의 편찬, 유학의 수용, 고구려. 자, 아무래도 유학이라는 것들은 공부를 이렇게 학문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의 수용은 국가 교육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하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교육했다. 소수리방 때 만든 거, 태학이 있죠. 그 다음에 장수왕 때 만든 게 있습니다. 한학과 무술교육을 했다. 지방이 만든 지방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앙교육기관 태학, 그 다음에 지방교육기관 경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특별한 교육기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오경 박사를 파견했다. 오경 박사. 이제 우리가 유교 경전하면 사서, 오경 그러는데요. 사서는 성리학과 관련된 거고, 오경은 뭐 시경, 서경, 역기, 춘추,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오경은 되게 이제 우리 고대 시대 때 발달했던 유학은 바로 이제 이 오경입니다. 자,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 오경 박사를 파견해서 지방으로. 그 다음에 신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동영상 있던 내용도 임신서기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내용에도 임신서기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유학을 공부하기로 맹세하다. 몇 년이냐? 임신년 6월 16일 날 화랑 2명이 경주 남산에 올라가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리고 3년 후에 만나서 어때요? 실력을 겨뤄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뭐 시경이라든가 애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대 시대에도 오경 공부를 신라에서도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임신서기석이 있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 또한 유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이 발달하면서 각국은 또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게 역사서의 편찬 시기는 되게 언제 하고 또 일치하냐면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각기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여기서 고구려 역사서 유기 100권이라는 게 있었고 영왕왕 때 이문진이 편찬한 신집 5권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백제 가장 잘 나가는 때가 누구예요? 근초광 때죠. 그래서 근초광 때 공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 석이라는 책이 있었다. 자, 신라가 이제 어때요? 국력을 막 이제 한창 뭐 이게 강화시켜가는 때는 역시 이제 무슨 왕 때일까요? 그렇죠.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고구려로부터 망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굉장히 거칠죠. 와일드맨, 거칠부. 이름이 굉장히 거친데 거칠부가 편찬한 역사책 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었다라고 말만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역사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육이라든가 석이라든가 국사라든가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서술할 때는 이런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는 했겠죠. 자, 왕권이 강화될 때 역사책이 편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통일신라의 유학과 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의 발달, 통일 전후 어떤 역할, 왕권을 강화하는 뒷받침 역할을 했다. 자, 국학, 신라의 중앙교육기관이었죠. 역시 무신학 때 만들어졌어요. 신문학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학이 국학을 설립하고 학문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성학. 와우, 원성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칭찬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뭐요 책망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원성을 받았다고 하죠. 이 원성학. 아마 신라 진골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왜 원성을 들었냐면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시험제도를 만듭니다. 시험제도. 와, 여러분들도 원성 바로 나와 있죠. 원성 나오죠. 자, 국학입니다. 신라의 중앙교육기관인 국학에서 유교 경전 독해 능력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 독서 능력을 시험을 했는데요. 7권의 책을 읽으면 상품입니다. 7권을 책을 읽고 이제 해석을 달달달달 하면 상품. 그 다음에 5권 정도의 책을 읽고 해석을 하면 그건 중품입니다. 3권 정도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학의 독서 상품과는 요즘으로 따지면 상대평가라기보다는 절대평가였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상품, 뭐 중간 정도 읽으면 중품, 뭐 조금 수준 레벨이 낮은 거 읽었으면 하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국학에서의 학문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고 이름을 가지고 관리를 선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독서 삼품과는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아까 진골귀족들 이야기했죠. 진골귀족들은 내버려둬도 신라의 관등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가운데 1관등에서 6관등은 누구밖에 못 올라갔어요. 원래 진골귀족들밖에 못 올라갔죠. 이게 내버려두면 다 찍을 건데 맥옷이 뭘 만들어서 시험을 만들어서 불협화음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진골귀족들이 여기에 많은 반발을 했겠죠. 물론 육두품들은 이걸 좋아했을 거예요. 육두품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골귀족의 반발 때문에 독서 상품과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제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험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관식으로 내기도 쉽죠. 독서 3그레이드입니다. 3품입니다. 잘못하면 독서 상품과라고 써요. 독서 상품권이 있잖아요.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음, 미음,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때 이제 그만큼 이제 교육이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유학 교육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유교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학문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했다. 문장가들의 활약 단어이 나와 있는데요. 김대문, 빅게이트네요. 김대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화랑들의 역사인 화랑세기와 그 다음에 고승전, 신라의 유명한 승려들이 있죠. 고승전의 역사를 소술했다. 화랑세기와 고승전. 진골귀족 출신이고요. 그래서 신라의 전통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이게 전통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김대문이고요.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 강수.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강자가 굳셀 강자예요. 그 다음에 수가 머리수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셀 강자 머리수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머리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머리가 튼튼하다. 좋게 표현하면 머리가 튼튼한 거고요.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이 머리가 굉장히 막 평평하고요. 뿔이 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 왕이 지어줬어요. 신문왕이. 네,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사람 외교문서로 유명했습니다. 외교문서 나당전쟁 아시죠?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당나라 장군이 누구였냐면 설윈귀라는 사람이었어요. 설인귀라는 사람에게 쓴 외교문서 설인귀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출신이고 아버지가 대장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 근방에 살았던 육두품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설총.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송명의 그 아들이 설총이니까 원효대사의 성은 설씨였다는 얘기죠. 설 원효는 아니었겠는데 아무튼 이 설씨는 경기지방에 살았던 역시 육두품 출신입니다. 육두품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원효고요. 자, 어머니가 이제 그 공주입니다. 공주. 이제 신문왕이 원효 대사와 가만히 있어봐. 엄마 이름이 요석공주죠. 요석공주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줘갖고 태어난 게 설총인데 설총 또한 어때요?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육두품 출신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설총은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뭘 썼냐면 화왕계라는 책을 썼어요. 화왕계. 화왕계. 꽃화자 임금왕자입니다. 그래서 꽃의 임금이죠. 꽃의 임금. 할미꽃 이야기합니다. 할미꽃. 할미꽃. 그래서 할미꽃이 길거리에서 피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할미꽃도 꽃이 필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렇게 그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늙은 할머니들처럼 막 흰머리처럼 막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미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항상 그 겸손하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겸손한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할미꽃을 섬겨야 된다. 뭐 장미라든가 아니면 모란꽃과 같은 화려한 인물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할미꽃처럼 속은 꽉 찼지만 항상 겸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등용해라. 여기서 이야기는 할미꽃과 같은 겸손한 인물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육두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육두품을 널리 등용해야 신라가 발전할 수 있다. 화왕계. 그 다음에 설총은 이두문자를 정리한 걸로도 유명하죠. 이두문자를 정리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총, 화왕계, 이두문자, 강수, 외교문서, 그 다음에 최치원. 신라하대의 대표적인 뭐예요? 육두품 지식인이죠. 신라하대의 대표적 육두품 지식인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도당 유학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당 유학생일까요? 육두품 지식인들 거의 대부분 어디에 유행했다?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그럼 당나라 유학을 간 이유가 뭘까요? 신라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높은 자리를 누가 다 차지했지만 진골귀족들이 다 차지했지만 저기 어디에서는 당나라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본인이 육두품이더라도 어때요? 고위관직에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신라말 육두품 지식인들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가 실시했던 과거제도 여기 안 써 있는데 꼭 쓰세요. 빈공과입니다. 빈공과. 당나라가 실시했던 과거제도 빈공과에 많은 사람들이 급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제를 했었고요. 최치원 또한 당나라 유학을 가서 과거에 급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섰었죠.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도 혼란에 빠집니다. 황소예난. 얘도 한번 써놔보세요. 빈곤과 그 다음에 황소예난. 당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최치원 어때요? 당나라에서의 관직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라로 돌아왔을 때 신라 왕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신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여왕이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와서 전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면서 10가지를 건의를 하죠. 시무십조입니다. 그런데 진성여왕이 이 시무십조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치원은 어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선종계통의 승려들과 어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선종계통의 승려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의 이치들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신선이 됩니다. 신선은 우리가 도교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교사상. 그러니까 최치원은 유학자지만 불교 승려들과 어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도교사상. 신선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도교사상까지도 이제 하나로 결합했던 신라말의 대표적 지식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라고 부르니까요. 유불선. 그래서 최초에는 나중에는 이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선이 됐고요. 지금도 학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학을 타고 돌아다닌다. 최시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빈곤과 말씀드렸고요. 자, 당나라에 가서 아까 당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황소예난이라고 그랬죠? 토황소경문을 지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라로 돌아와서 시무십조를 건의했던 대표적인 육두품 지식인입니다. 신라 말기 꼭 최치원 알아두시고요. 최치원도 경주 최씨입니다. 아까 설총도 경주 설씨고요. 다 육두품 지식인들입니다. 자, 발해입니다. 발해 유학 발달. 우리 발해하면 중앙정치조직 우리 뭐 이야기했어요? 삼성육부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육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성 가운데 정당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은 아래로 뭐가 있어요? 좌사정, 우사정이 있었고요. 그 좌사정, 우사정 아래 뭐가 있어요? 충인의 지혜신, 육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개로 나눠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충인의 지혜신 육부 명칭이 뭘 사용했다? 유교 덕목을 사용할 정도로 뭐예요? 발해 또한 유교를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 아까 신라는 국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발에는 뭐가 있었다? 주자감이 있었다. 그래서 유학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나 정효공주의 무덤을 보면 유교 경전의 내용을 인용한 묘비가 출토가 됐다. 여긴 정효공주, 얘는 정해공주, 문왕의 딸들이에요. 문왕의 딸들이고요. 얘는 셋째, 얘는 둘째. 그렇게 되네요. 하나는 얘는 조금 고구려, 얘도, 그 다음에 얘는 고구려의 구리식 돌방 무덤. 둘 다 이제 어때요? 고구려 계통의 무덤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래에서 뭣도 나와요. 이렇게 이제 지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석이 표현됐고요. 요 아래 유교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발에도 굉장히 뭐가 발달했다. 유학이 발달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효공주, 정해공주 둘 다 뭡니까? 발해의 학문과 발전, 학문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